반갑습니다. 선우비TV의 봉 대표입니다. 오늘은 흰색 차 화이트 펄 타시는 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화이트 펄 타시면 차들이 보면 보통 이렇게 황변이 오는 현상이 많이 옵니다. 황변 현상이 뭐냐? 차가 좀 노래지는 겁니다. 흰색이나 화이트 펄 타시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여기 앞에도 SM3인데 차가 되게 많이 노래져 있는 상태입니다. 안과 비교를 해봐도요, 안에는 조금 허옇고 밖에는 많이 노랗습니다. 영상으로도 보이시죠? 화이트 펄이 햇빛을 받고 뭐 비도 맞고 외부 환경에 노출되면서 황변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황변 현상이 오기 때문에 흰색 차들이나 화이트 펄 차는 조금 밝게 도색을 하는 거를 추천드렸고, 조금 밝게 도색을 해놓으면 범퍼나 뭐 문짝이나 도색을 해놓은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황변 현상이 오면서 조금 자연스럽게 됩니다. 황변이 어느 정도 오면은 더 이상 심하게 노래지진 않거든요. 그래서 황변은 좀 오게끔 조금 밝게 하는 게 정상인데요, 좀 밝게 했는데도 색깔이 많이 노랗다, 주위철판하고, 그러면은 광택을 조금 내면 나아집니다. 이건 흰색 차인데요, 반바 도색했는데 처음에 내가 도색했을 때 장착을 하니까 너무 많이 밝아 보였어요. 여기 휀다가 많이 노랗더라고요. 지금 이거는 그래서 광택을 낸 겁니다. 앞뒤 반바 했는데 지금 색깔이 거의 비슷합니다. 사장님 걱정 많이 하셨는데 거의 비슷해요. 색깔 차이가 거의 안 납니다. 조금 살짝 밝아요. 광택을 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거 장기스들이 좀 많아서 광택을 내놓은 다음에 생각난 김에 영상을 켠 건데요, 여기 보시면 영상에 보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광택을 냈거든요. 여기 경계로 밑에는 하얗고요, 위에는 노랗습니다. 영상에 잘 보이시나요? 이 경계가 보이죠? 이거는 먼지가 아닙니다. 여기 1위 자국 보이죠? 광택기가 여기까지 갔습니다. 제가 지금 보면 이렇게 닦아도 안 집니다. 여기 그대로 보이죠? 이게 광택을 내면 이렇게 노란 게 이렇게 하얗게 좀 돌아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딱 극명해 보입니다. 이렇게 노랗죠. 제가 여기 위에까지만 광택을 냈어요. 그래서 보면 위에는 되게 밝고요, 아래쪽은 되게 좀 많이 노랗습니다. 위 라인들 보이죠? 그림자가 아니고요, 광택 자국입니다. 여기도 보이죠? 이렇게 얼룩이 보이죠? 이렇게 펜다는 전체 한번 다 냈고, 여기 문짝은 위로만 다 한번 낸 겁니다. 이렇게 색깔이 많이 돌아오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황변 와서 차가 조금 도색한 면이 너무 밝다 하면 주위 철판을 광택을 조금 내면 이렇게 색깔이 돌아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광택 한번 내서 보여드릴게요. 이 물결치는 자국 있죠? 이렇게 지금 닦아도 안 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닦고 나서 다시 또 찍어드릴게요. 닦아도 안 집니다. 이 광택 낸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광택을 내면 이 자국이 없어지는 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광택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여기는 다 하얘졌고요, 여기 앞에 얼룩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 아까 휀다도 정확하게 보여드렸었죠. 아까 여기에 라인이 있었는데 광택을 여기 위에까지 냈죠. 그래서 이 라인이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 자국 보이죠? 이렇게 영상으로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기 위에는 이제 노랗고요, 여기는 좀 많이 하얘졌습니다. 딱 보입니다. 보이죠? 이렇게 황변 현상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제 이 이상은 더 심하게 막 노래지진 않아요. 광택을 좀 더 많이 내면 조금 더 밝아집니다. 그래서 차주님들이 황변이 왔다 그러면은 광택을 한번 내면 이렇게 색깔이 좀 밝아질 수 있다는 거 보여드렸습니다. 처음부터 만약에 색깔이 거의 똑같거나 주위 철판보다 조금 노랗게 됐다 이러면은 시간 지나면 확 노랗게 변해가지고 그 도색한 철판만 더 노래질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밝게 도색을 하는 게 화이트 펄의 정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화이트 펄은 색상 맞추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요,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황변 자국인데 먼지하고 황변하고 같이 왔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썰어가지고 닦으면 좀 없어지긴 하는데요, 매매 문대면 좀 없어지긴 합니다. 먼지하고 섞여 있어가지고. 그래도 좀 자상히 남아있죠. 황변하고 먼지하고 같이 쌓였을 때는 완전 까맣게 보입니다. 광택을 내면 깨끗하게 없어집니다. 밝아지기도 하고 까만 것도 없어지고, 보이시죠? 이렇게 된다는 거. 이거는 뭐 아무리 매매 문제도 안 없어집니다. 황변이 온 겁니다. GV70
제가 영상 올린 것도 있는데 저희 어머니 차를 도색했는데 처음에는 색깔이 거의 비슷했는데 지금 시간 지나서 한 몇 달 지났거든요. 조금 노래졌어요. 좀 많이 노래지면 다시 도색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화이트 펄은 흰색은 조금 밝게 도색이 돼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 말씀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올라간 영상은 이제 찍어놓고 또 일주일 뒤에 똑같은 차례가 들어와서 찍습니다. 이 차는 처음에 차주님이 들어왔을 때 범퍼가 되게 노래가지고 도색을 새로 한 거예요. 노래가지고 한 건데 도색을 하니까 지금 밝아졌습니다. 앞 범퍼는 아직도 많이 노래요. 많이 노랗죠.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 뒷범퍼가 이거보다 더 심하게 노랬습니다. 그래서 차주님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앞에는 못 했고 뒤에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밝게 해놨습니다. 이거 살짝 찍으려고 이렇게 광택 내다가 말았어요. 이렇게 광택을 내면 이렇게 이 자국처럼 조금 밝아집니다. 조금 까맣고 노랗고 좀 많이 밝아졌죠. 인접하면은 좀 광택을 내서 밸런스 조금 맞추려고 합니다. 밸런스 조금 맞춰놓으면 범버는 황배 놓으면 거의 비슷해질 거예요. 광택 내는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광택 작업이 끝났습니다. 지금 보면 살짝 밝습니다. 범버가 사실 화면상으로는 더 도드라지게 나오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지금 이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봐도 각도마다 다른 건데 거의 비슷하고 살짝 밝습니다. 진짜 딱 이 정도 밝은 게 딱 좋아요. 이 휀다는 이미 황변이 왔고 적정 수준 가면 이제 황변 오는 속도가 좀 느려집니다. 요 뒷방만 하면 아직 황변이 전혀 안 왔기 때문에 황변이 조금만 오면 거의 비슷해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범퍼가 거의 비슷하게 도색이 되거나 조금 노랗게 되면 이렇게 샛노랗게 변할 확률이 많아지는 겁니다. 딱 예시가 온 건데 이렇게 보면 그 차이 안 나는데 이렇게 보면 차이가 많이 나죠. 사실 육안상으로도 차이가 좀 납니다. 근데 뒷범발이 이거보다 훨씬 심했어요. 화이트 펄은 이렇게 완성을 하면 살짝 밝게 도색을 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보면 사실 일반인들 잘 몰라요. 진짜 전혀 모릅니다. 살짝 밝고 살짝 노랗고 몇 개월 뒤면 노래지는 화이트 펄의 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 대표의 토크타임. 오늘은 부동산 얘기를 해볼 건데요. 정치 얘기랑 조금 섞어 보겠습니다. 좀 위험하죠? 임대차 3법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임대차 3법이 발의된 지 이제 1년이 딱 넘었습니다. 2020년 7월 30일 날 180석의 여당이 야당과 합의하지 않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결국에는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전셋값은 되게 많이 폭등을 했습니다. 많이. 전국적으로 다요. 저희가 살고 있는 부산도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서 기초부터 임대차 3법이 뭐냐? 제일 중요한 게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보통 우리가 전세 계약하면 2년 살잖아요. 그 2년을 2년 더 살게끔 해주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겠다 이러면 나가야 되지만 그런 사례는 되게 많아요. 그런 분쟁들도 되게 많고 일단 2+2 4년 살 수 있는 게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 두 번째가 중요한 게 전월세 상한제. 1억에 전세를 들어갔어. 2년 뒤에 이제 갱신을 할 거야. 그러면은 시세가 2억이에요. 그럼 2억에 올리는 게 아니라 1억 500만 받아라 하는 게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5%고 상한선을 둔 거예요. 세 번째는 별로 안 중요한데 전월세 신고제라고 해서 그냥 얼마에 거래했다 신고를 하는 겁니다. 이건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입법이 되게 중요한데요. 이 입법이 초반에 입법을 발의한다고 했을 때 전세가 폭등을 할 거라고 많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20, 30년 전에 전월세 전세 갱신이 옛날에는 1년씩 했어요. 1년 하고 이제 플러스 1년으로 법안을 발의했었을 때 그때 몇 개월 정도 전세가는 폭등했었습니다. 폭등했다가 조금은 안정이 됐었어요. 그때는 왜 안정이 되었냐? 일기 신도시도 막 생기고 하면서 입주 물량이 되게 많았었어요. 이렇게 전월세 임대차 3법 이런 거는 입주 물량이 되게 많을 때 해야 효과가 조금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서울이고 전국에 전월세 상한제가 실행이 되고 임대차 3법이 실행이 됐지만 특히 서울에는 입주 물량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전세가가 7월 30일 이후로 작년 진짜 여름 가을장에 난리였습니다. 전세가가 3억 하던 게 5억 되고요. 4억 하던 게 5억 되고 10억 하던 게 13억 되고 진짜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친문재인 성향의 카페 이런 분들도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고요. 임대차 3법이 정말 서민들을 정말 힘들게 한 게 맞아요. 진짜입니다. 이거는. 저도 그래요. 제가 아파트에 전세를 사는데요. 저는 3억 9천에 전세를 살았거든요. 근데 올해 11월 되면 끝나요. 근데 지금 주위에 전세가 얼마인지 알아요? 6억입니다. 5억 5천 6억이에요. 2억이 넘게 올랐어요. 제가 이제 이걸 갱신을 해야 되는데 서민이 2억이 어딨냐고요. 2년 만에.
임대차 3법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안 날라갔을 거예요. 부동산은 제가 심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임대차 3법이 되면 집주인들이 상관없이 그냥 심리적으로 전월세 상한제까지 있으니까 무조건 4년치를 받아야 된다 해서 그냥 갑자기 확 올려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세하고 매매의 갭 차이가 줄어든 이걸로 인해서 갭 투자도 다시 성행했고요. 피해본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정치에서는 홍당기 부총리가 이제 임대차 3법 발의한 지 1년이 됐다.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게 있었습니다. 최근에 담화를 같은 걸 할 때 얘기했는데요. 임대차 3법은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고 전세 금액이 조금 올라간 건 있지만 재계약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훨씬 많아졌기 때문에 이거는 성공한 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반성을 안 했어요.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님이 최고의 서민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그 대통령님은 진짜 인정을 했었습니다. 집값이 정말 그때도 노무현 대통령님 때도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온갖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진짜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님이 임기 막바지에 부동산은 진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죄송하다고 부동산만큼은 미안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그분들이 반성을 안 해요. 진짜 이 임대차 3법이 분명히 갱신한 분들은 좋아요. 근데 갱신한 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갱신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1년 뒤에 2년 뒤에 끝나시는 분들, 그분들은 이제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온 현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책임져 줄 겁니까? 그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재계약 성공률이 많았다, 이건 성공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누가 봐도 지금 부산에도 집값이 2배, 3배 안 오른 곳이 없어요. 많이 오른 거는 반성을 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정책에 뭐 문제점 있으면 보완을 하고 바꿔야 되는데 지금은 정부는 반성을 안 합니다. 이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 이제 후보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 더 심한 정책을 해요. 임대차 3법보다 더 심한, 다주택자는 다 죽인다. 근데 말했죠. 다주택자는 있어야 전월세를 살 수가 있다고요. 꼭 그런 법을 찬성하시는 분들이, 이재명, 이낙연 그런 민주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꼭 전월세 사시는 분들입니다. 전월세 사시려고 하면 집주인들이 전월세를 내야 된다고요. 집값이 폭락했어요. 그럼 집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산다고요. 집값 더 떨어진다고 못 산다고요. 예전에 2012년도 막 2018년도부터 서브프라임 때 서울의 집값 떨어졌을 때 그때 한 4, 5년 동안 하락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집 아무도 안 샀어요. 더 떨어질 거라고. 집은 떨어지면 떨어진다고 못 사고 오르면 오른 대로 못 사요. 결국에는 전월세에 계시는 분들은 계속 전월세에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임대차 3법은 좋은 법은 맞습니다. 하지만 시기가 잘못됐습니다. 입주 물량이 많고 부동산 약간 조금 심리가 죽어있을 때 하락기에 조금 했어야 성공을 그나마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법이었는데 상승기에 퍼 붙는 바람에 더 전세가가 올라와 버리고 매매가가 내려오기도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법입니다. 그러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정치권에서는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게 문제고요. 지금 새로 나오는 민주당의 대권 후보들이 이거보다 더 심한 정책을, 또 규제 정책을 하고 있는 게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법을 지지하시는 분들, 사실 그 법은 잘 모를 겁니다. 법은 생각 안 하고 그냥 국민의힘 싫다, 더불어민주당 좋다 이렇게 적극적인 지지층들, 이 얘기를 꼭 들어주십시오. 전월세 사시는 분들은 더 큰일 납니다. 다주택자들을 없앤다고 하잖아요. 그럼 전월세 시장이 더 높아진다고요. 전세금이 더 높아진다고요. 안정적으로 전세 공급을 하고 안정적인 전세가를 유지하면서 매매 가격은 물가 상승률만큼 조금씩 올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지금 거품 맞습니다.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집값이 많이 오른 건 맞아요. 하지만 이거를 다시 낮추려고 하면 정상적인 법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임대차 3법은 제도적인 허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고쳐야 되고 정치인들은 꼭 반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